이 환자는 다른 병원에 빈혈이 있는 거 확인했어요. 그리고 구토랑 그다음에 아노렉시아 잘 안 먹는다라는 것이 있었고 얘도 12살 정도의 푸들입니다. 저희 병원 처음 왔을 때는 한 26% 정도. 수액을 맞추고 나니까 21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수혈할 정도는 아니라 수혈을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검사를 진행했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특징은 검사할 때 알부민, 단백질이에요. 알부민하고 토탈 프로테인만 떨어져 있습니다. 이건 뭐냐? 적혈구가 손실되면서 알부민, 토탈 프로테인은 단백질까지 같이 손실되는, 즉 혈액이 그냥 빠지는 거예요. 어디 장기가 파열되거나 아니면 위장관 쪽으로 혈액이 손실되는. 초음파 봤더니만 소장 일부가 이렇게 동양화되어 있는. 그래서 바로 CT 찍고 CT 찍었을 때 이게 위거든요. 위가 이렇게 가서 12장을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우리가 오름 12장 쪽, 그 다음에 공장을 이어지는 부위에 혹이 있었어요. 근데 혹이 있게 되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경계가 명확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약간 좀 경계가 좀 모호한, 즉 주변으로 벌써 침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좌측 신장 부위까지도, 그 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는 결장인 일부까지도. 수술은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상황이었고,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종양이 있는 부위를 절단하지 않으면 장출혈이 있습니다.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위험성 감소하고 수술을 진행했고요. 이 부위가 종양이 있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종양 부위 잘라낸 거. 왜 이렇게 됐냐면 주변에 유착되어 있던 걸 다 분리해내려고 그래요. 분리해낼 정도라면 여기 벌써 종양이 있기 때문에 이 환자는 수술이 끝나고 아물면 그 다음부터 항암을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2개월 이내 되게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했고 진단은 인테스티널 아데노카시노면은 장 선암종입니다. 그 옆에 있는 장에서는 장염 소견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내가 쓰는 항암제, 일반적으로 어떤 종양일 때 많이 쓰는 항암제가 있는데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험실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항암제에 항생제 내성 검사 하듯이 항암제 내성 검사를 합니다. 이게 뭐 실험실적 검사이기 때문에 임상에서 바로 맞을지 안 맞을지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잘 안 듣는 약을 쓸 필요는 없겠죠. 저 정도의 어떤 유착이 있고 수술한 환자들은 수술 후에도 구토가 되게 많아요. 항상 치료해야 될 때까지.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위장관 약, 설사도 많이 하고 식욕 떨어지고 식욕 떨어지면 식욕 촉진제들, 그 다음에 항구토제들, 그 다음에 설사에 대한 것들은 유산균이라든지 제산제들 있죠. 다 쓰면서 한 달 딱 지나니까 애가 괜찮아지더라고요. 이런 위장관 출혈로 진단된 환자인데 종양이 의심되긴 하는데 아무리 스캔해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수혈하고 했더니 또 좋아져요. 그러다가 1년 있다가 종양이 진단되는 애들도 있어요. 급성 출혈, 특히 이제 장에서 출혈되는 경우 또는 장기가 파열되는 경우들을 얘기 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노령견들, 노령묘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빈혈의 원인에 종양분해분들이 더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혈성 빈혈입니다. 용혈성은 선천성인 경우랑 후천성인 경우로 나누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IMH는 다 후천성입니다. 그리고 선천성인 거는 적혈구 막에 이런 피루베이트 카이네이즈라는 또는 포스포프로토제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요. 그 효소가 부족해지면 적혈구 막이 손상이 됩니다. 또는 아직까지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냥 푸드라고 비글해서 원인 없이 적혈구가 깨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검사해보면 IMH랑 비슷한 소견들을 가져가요. 그러나 면역 억제서도 반응이 없고 또 마지막 비장까지 적출해서 반응이 없는. 모든 푸드라고 비글이 있는 건 아니겠죠. 일부 보니까 이 품종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더라. 그리고 IMH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종양이나 어떤 혈관 질환 때문에 용혈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감염성 질환, 바베시아에 대한 내용들은 몇 년 전부터 많이 이슈가 됐을 겁니다. 특히 북한산 쪽 아니면 제주도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가장 심했었고 작년에는 저 인천 쪽에서 좀 많이 또 얘기됐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아주 드물게 있어요. 아나플라즈마라고 하는 또 기생 원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DK라는 케톤성 산증 치료하다가 인산이 떨어져서 생기는 경우들. 이거는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치료하면서 약을 넣어줘요. 그러면 예방은 합니다. 그리고 산화되는 어떤 약물, 가장 대표적인 게 타이레놀. 고양이들 간부전 유발하지만 이 타이레놀이 용혈성 빈혈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물 중에 이런 항생제, 세파나 페니실린 계통의 항생제들이 적혈구 막을 손상시켜서 면역매개성 IMH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또는 드물게는 피부 있죠. 피부에도 괴사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알러지 반응이 때문에 나타납니다. 빈혈 환자들 치료할 때 항생제를 써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런 약들은 일단 배제해 놓고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징크는 메탈이죠. 근데 이게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 저희가 의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미국에 있는 동전이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징크는 거의 안 넣고 구리를 넣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없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은 가방들 보면 지퍼 있죠. 거기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 먹고 또 단추 같은 데 먹고 갑자기 피고 좀 싸고 와서 검사해봤더니 그거 꺼내주면 괜찮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드럭이나 톡싱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타이네롤, 그다음 양파, 마늘이나 브로콜리도 가능성이 있는데 양파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양을 먹어야 됩니다. 브로콜리 많이 먹이고 있죠. 근데 간식처럼 주는 양은 괜찮아요. 한 봉지를 훔쳐 먹었다. 그럼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냥 삶아서 한두 개 주는 건 크게 문제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K 같은 경우도 쓰다 보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빈혈이 생기는 것 같으면 약을 빨리 끊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징크, 아까 얘기했던 메탈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에서는 이런 동전, 빈혈로 왔는데 찍어보면 엑스레이상에서 위 안에 뭔가 이물이 있다. 그럼 이것부터 꺼내야 돼요. 내시경으로 꺼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엔자임, 효소가 부족한 두 가지인데요. 포스프로토카이네진 같은 경우는 어떤 품종들이 그러냐? 코카스파니엘이에요. 잉글리시 스프링글 스파니엘이랑 코카스파니엘. 언제? 막 뛰어다니는 때.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거나 흥분하거나, 즉 근육 운동량이 많아지면 그것 때문에 적혈구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도 진정제 써서 흥분하지 않게끔. 그리고 너무 빈혈이 심하면 이건 수혈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원초적 치료는 하지 못하고, 사실 이제 교미하는데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유전자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는 애들은 유전자 검사에서 이게 유전자 변이가 있다면 그 개는 종견이나 이런 걸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유전병을 막을 수 있는 거고요. 피루베이트 카이네 디피션시 같은 경우에는 개에서는 아직까지는 5개 품종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바센지나 비글, 바센지는 국내 거의 없죠. 드물 것 같고, 비글은 많죠. 그 다음에 웨스트 하일랜드 화이트헤리어, 아주 드물게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미니에처 푸들, 퍼그, 닥스훈트. 개인적으로는 스피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유전자 검사가 안 됐어요. 이거 세팅을 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 얘 품종마다 그 유전 변이가 일어나는 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외 품종들은 검사가 안 됩니다. 그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고양이에서는 아비시안하고 소말리. 근데 얘네들은 어릴 때 한두 살 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보통 4, 5살 때.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치료 방법은 없어요. 그냥 면역 반응처럼 스테로를 썼더니 좋아졌다는 반응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비장을 적출했더니 좋아졌다는 반응도 있지만 또 시간이 되면 애들이 죽어요. 결국엔 수혈만 가지고 하는데 결국에는 계속 깨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알려진 거에는 8년 이내에 대다수가 사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 요인은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용혈성 빈혈 중에 하인즈 바디라고 하는 적혈구 막에 보면 이렇게 꼭지 같은 게 생기는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양파 중독입니다. 양파 먹고 왔는데 혈액 도말해봤더니 이게 있더라. 그렇다면 항산화제를 공격적으로 띄워내야 돼요. 그리고 며칠 이내에 수혈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양파라든지 마늘 이런 데 보면 시오설페이트가 들어있는데 얘가 적혈구 막을 손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는 아세타미노펜, 타이네롤 중독이 돼 쓰는 아세틸시스테인,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이걸 써서 수혈을 안 했던 애들도 꽤 있어요. 환자 보호자 지역병원과 소통하고 응답하며 열린 마음과 가능성을 기반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수의사의 소명을 갖고 다시 한번 환자를 마주하고 꼼꼼히 확인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계가 없는 로얄 동물 메디컬 센터는 365일 24시간 반려동물 보호자와 함께합니다.